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주팔자와 관련한 모든 속설과 관련해서 또 사주팔자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서울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미래예측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때는 바야흐로 벌써 정말 이제 봄이 한큼 성큼 다가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춘분도 지났고, 그렇죠? 네. 여름, 우리가 봄이 입춘이 2월, 양력으로 2월이었거든, 2월 초. 네네. 근데 지금 벌써 3월, 4월. 근데 이제 따뜻함을 좀 느끼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아직도 좀 춥죠. 네네. 현실이 이렇게 실제 기운이 오는 것과 현상의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게 모순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고. 네. 오늘 지난번 사주팔자 얘기,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서 사주팔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사주팔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 진행해 주시죠. 예,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사람들은 운명, 팔자, 그래서 다 팔자 속 아니야. 이 팔자란 말 속에 사실은 우리 세상에는, 우리 삶 속에는 진실과 진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허상도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해가, 즉 지구가 도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해가 뜨고 진다고 얘기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해가 뜨고 지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구와 동시에 움직이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이고, 그렇죠? 멈춰있는 태양은 움직이는 걸 보이는 것이 보이듯이 이렇게 현실은 허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모순이나 이 자체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즉 진리를 어떤 선자들 보면은 이 세상을 약간 사회에 살다가 조금 뭔가를 깨달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막 사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심하게 막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계십니다. 왜? 너무 모순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우리는 인정해주고 가야 됩니다. 단지 그냥 모순이나 이걸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것과 알고 바라보는 것의 차이. 알고 바라본다면은 이 모순 자체가 어떤 세월이 때, 즉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과정을 본다라면 모순이지만 결과를 본다면은 그 자체가 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결과만 중요한 것이냐, 궁극적인 결과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참 누군가 그렇습니다. 지금 힘든데 애들 참 젊을 때 푹 자고, 그렇죠? 푹 자고 만 편안하게 좀 마음의 양식도 굽고 이렇게 해야지 건강도 해야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젊은 애들 잠 잡니까? 못 잡니다. 공부하려고 못 잡니다. 과연 잠도 못 자고 뭣도 못하고 막 틀어박혔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공부는 미래를 위한 거니까 공부에만 전념한다라면은 정말 너무 목표를 위해서 과정을 너무 희생하는 거일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 젊으니까 우선 좋다 지금 놀아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만 하고 한다라면은 정말 미래가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럼 어디까지일까? 어떤 것? 혹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좀 뭐하지만 우리가 내 인생을 성공이나 실패를 논한다라면은 지금 논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과정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정의 문제와 그리고 결과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되겠죠. 부분과 전체, 하이덴베르그죠. 부분과 전체. 그런데 어떤 큰 목적, 큰 흐름,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큰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들은 적절히 조금 희생 내지는 어떤 인내들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과정만 놓고 볼 때는 정말 힘들고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동양에서 오행의 상생이나 상극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생, 상극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많이 쓰던 것들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밑에가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행하면은
신비주의 해가지고 동양 역학의 어떤 그 미신을 조장하는 것, 내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네. 신비한 어떤 것들을 풀어주는 요술의 법칙으로 보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단지 뭡니까? 자연의 변화 현상, 자연의 변화 현상을 기억하시죠? 변화 현상을 어떤 5가지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자연의 변화 현상을 2가지로 나누는 것이 음양인 거고, 낮과 밤. 오행은 5가지로 나눠서 그 시간의 흐름을 딱 끊어놓고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의 흐름들을 얘기할 때 막 시작해서 뻗어가는 설정, 이 부분들의 뻗어가는 특성들을 가진 게 목이고, 그 다음 분산되는 게 화, 토가 어떤 걸 막는 것, 금이 틀을 잡는 것, 수가 원점으로 오는 것, 이렇게 볼 때 이걸 오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볼 때 사람들이 이 오행이, 우리가 이걸 몇 번 얘기했었지만 상생 네. 혹은 상극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동양학을 하는 사람들 중, 특히 역학이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 중에 가장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또 음양오행입니다. 그런데 이 음양오행은 사주명리학을 포함해서 풍수지리나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근본의 이치, 이것을 상생상극,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생상극, 가장 오행의 2가지는 상생상극이라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오행이라는 문제, 이 2가지 가지고 여러분들 봐주셔야 됩니다. 뭐 이제까지 강의를 많이 보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은, 오행은 5가지의 움직임을 5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인 겁니다. 행, 움직임이라는 것. 오상, 아니면 오물, 5가지 물건이나 5가지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움직임을 5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행은 필요충분 조건이 움직임과 5가지, 이 2가지, 오라는 문제와 행이라는 것, 이 2가지가 필요충분 조건으로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오만 생각해서 목화토금 손가락 5개니까 오행이다,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갈 수는 있지만, 그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5가지가 4가지도 아니고 6가지도 한 5가지가 행, 이 행은 바로 상생 상극을 의미합니다. 이 상생 상극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오행이다. 그럼 이 오행은 뭐냐? 세상사가 어떤 시착, 발단이 돼서 성장, 그리고 소멸을 거치는 그런 과정들을 표현한 게 오행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관계가, 이게 말하자면 출생 같은 경우는 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목의 단계라면, 출생의 단계구나. 어떤 일을 논의하는데, 우리가 지금 금의 단계에 있다면 저 일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기울어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일이 화해의 단계에 있다면 지금 막 피어날 때다. 네네. 가장 효과적으로 투자할 때는 이때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오행의 흐름인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딱 눈을 뜨는데 지금 뭐 딱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아침 9시다? 그럼 뭐로 합니까? 오늘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그렇죠. 시간을 통해서 하는 거죠. 아침에 해가 막 떠오른다. 이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뭔가 일을 하러 가는 거죠. 눈을 딱 뜨는데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하러 간다. 물론 특수직종, 마스크 쓰고 칼 한 자루 차고 남의 집 담을 넘다도 이런 직종 있는 분들하고 일부 직종 분들은 밤에 가시겠지만, 보통 분들은 이렇게 그 밤이 해가 지면 쉬러 가듯이 네. 바로 그 흐름들을 알게 되는 게 오행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상생상극이라는 건 바로 겁니다.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이때 목과 화의 관계는 상생이 아니죠. 편생. 목이 화를 생할 때, 화가 토를 생할 때 편생입니다. 부분을 바라보면 편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목은 화를 생했고 그거 하나만 했는데, 화는 토를, 토는 금을, 금은 수를, 수가 수로부터 목은 자신은 생을 받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 살아갈 때 요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을 가져가는 사람, 내 자식같이 자주하면 이쁘고, 그냥 뺏어가면 미흡고, 나를 주는 사람은 고맙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고리 속에서 이렇게 연결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이 사람 돈을 잃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가끔은. 그 사람한테 돈을 뜯겼는데 오래 받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에게 받는다고 정해진 게 아니라, 운이 좋으면은 이 사람한테 잃은 거 이상으로 다른 쪽에서 들어온 경우가 그렇죠. 더 많습니다. 근데 꼭 이 사람한테 받아야지 우리는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베풀고 그 자녀가 나한테 100%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는 밑으로 내려가듯이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합니다. 단지 이렇게 극을 할 때 극을 하고 하는데, 이것 자체는 목과 토의 관계를 보면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3살 많은 형이 맨날 괴롭히면 때립니다. 어떡하면 열받으니까 3살이지
5년만 기다려. 그럼 내가 2살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5살이니까 내가 더 많으니까 때려. 근데 5년 지나면 형도 나이가 먹어갑니다. 네. 이렇듯이 이렇게 과정만 놓고 본다면 이게 모순인 겁니다. 근데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의 만서 이르듯이 상생과 상극이라는 이런 동양의 모든 것들은 동양은 통합적 사고라겠죠. 서양은 분석적 사고. 그 통합적 사고라는 것은 전체의 조화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는 이런 통합적 사고 혹은 극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통합적 사고가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원리를 보는 거고 이 원리가 중간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는데 그 금이 수를 생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행이 멈춥니다.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눈에 보입니다. 움직임이 멈추면 그때는 팔랑귀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이미 현실의 모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지하는 거지 보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허상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의 세계이다 보니까 현실 자체가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현자들이 중간중간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역할을 해줌으로써 수레바퀴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우리 RTN TV,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더 현자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나 오행을 사주팔자나 이런 동양 역학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항상 중요한 것 바로 시간의 흐름선상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 시간의 흐름선상. 동양 역학은 주로 시간입니다. 변화를 보는 게. 그 중에서도 시간과 공간에서 공간 쪽이 주가 된 것이 풍수지리 같은 거지. 풍수지리 같은 경우죠. 근데 사주명리학은 그 중에서 시간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상극의 개념. 그래서 모순 속에, 즉, 과정을 보면은 모순이지만 전체를 보면은 완성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 속에서 보통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라고 할 때 그 힘든 것은 뭡니까? 과정을 여러분이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힘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자,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작 공부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과 차원으로 본다면 정말 소비 집단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놓고 본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공부만 하다 끝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뒤에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준비 과정이라듯이 바로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몇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인생은 120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120이 되지 않은 분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루어간 것도 있을 것인 거고 아직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이 사주팔자라는 것 사람들한테 운명, 사주팔자, 팔자소관이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 즉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힘든 일을 누구나 겪습니다. 이걸 겪을 때 사람들은 어떤 핑계거리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핑계거리 내지는 자기에 대한 타당성. 만약에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데 정말로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못 삽니다. 스스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들이야. 아니면 타고난 것들이야. 이렇게 자유가 되기도 하는 거고 또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누군가한테 그렇게 타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바로 사주명리학, 사주팔자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은 모순이고 흐름이 모순의 속에 있지만 허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그 모순과 허상 속에 그 원리와 진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저와 같이 사주팔자 내지 역학의 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네.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2015년 4월 1일 여기 보시면은 밤 10시에 사주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주팔자입니다. 그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사주팔자라는 것이 먼저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생년월일신 겁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다 마른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기 볼 때 2015년 4월 1일 10시 22시 딱 한번 봅시다. 4월 20 여기 사주 볼 때 년, 월, 일시 외에 네. 뭐 아버지 직업 안 보죠. 엄마 몸무게 안 들어가죠. 네. 저는 출생 지역도 가끔 물어보지만 이것도 시간을 찾기 위한 것이지 궁극적으로 출산 지역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연월 일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에서 북한에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나고 삶이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리고 장관 아들하고 농부 아들 삶이 당연히 다르겠죠. 다르겠죠. 자 그리고 뭐
지금 잘 나가는 지금 사업가님, 그 삼성그룹 이건희의 그 가문 사람하고 네. 일반 서민 사람하고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아버지 직업이 있다고 해서.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사주팔자는 같을까 다를까? 참 같은 날 같은 중요한 때에 것이 태어나면은 시간이 자 북한이 남한보다 2시간 빠른 게 아니고 그렇죠. 장관 아들은 혹시 일반으로 2시간 빨리 갑니까? 아니죠. 그럼 재벌가는 늦게 가나? 그렇지 않죠. 네. 즉 재벌가가 됐든 장관 아들이 됐든 북한이 됐든 남한이 됐든 시간이 같다 보니까 사주팔자는 같다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는 자 그럼 장관 아들 일반 재벌가 전부 다 사주팔자 같은데 사주만 딱 놓고 우리는 아버지 직업 관계없이 이 사람이 재벌가 아들이라고 논할 수 있습니까? 참 애매한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 사주 보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논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냐?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들은 사주를 학문이나 규칙을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사주를 놓고 직관의 영역, 점을 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주팔자의 초기 조건은 연, 월, 일, 시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연, 월, 일, 시, 즉 태양과의 상관관계 변화라겠죠. 양력. 그래서 한 사람 삶에 대한 태양의 흐름을 찾는 것이 사주 명리학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주팔자를 통해서 항상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주로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어쩌다 한번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여기서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 네. 박상인 아나운서가 지금 20대인데 10대도 이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니 그렇죠? 네, 네. 10대의 삶, 20대의 삶, 앞으로 30대, 40대, 50대 이대로 계속 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조금은 지금 변하겠죠? 그렇죠. 자, 바로 그렇게 누군가의 삶, 변해가는 삶, 혹은 내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10년 전, 5년 전, 혹은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태양이 지나가면서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시간의 흐름을 찾는 것이 사주명리학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사주팔자는 공전과 자전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자전인 겁니다. 바로 하루의 기준. 그래서 바로 하루에 반복되는 자전과 1년에 반복되는 그 1년의 주기. 그래서 1년 하루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주기의 흐름.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60년 주기, 120년 주기,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패턴들을 가지고 사는 거고 그리고 사주명리학으로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정리해서 바로 10년 주기 패턴, 10년 주기 인생 사계절 석가리즘을 개발해서 부군 예측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지금 미래학자들하고 같이 한 30명 모여서 지금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보고서 출범 기념식도 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그 어떤 대한민국 각 분야 혹은 시청자 여러분의 삶 혹은 누군가 삶에 대한 시간의 흐름을 찾는 거. 그래서 사주팔자로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삶의 시간의 흐름 그리고 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습성. 어떻게 태어났냐, 뭐 했나의 습성. 자, 한번 밑에 사주를 한번 봅시다. 이 사주가 시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연이고, 월이고, 일이고, 시입니다. 그럼 이 시간 중에서 가장 앞선 시간이 뭡니까? 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연, 월, 일, 시에서 우선. 그래서 기준이 여기 자전입니다. 자전이다 보니까 이 자전, 이 일주라는 거 태어난 날인데, 그래서 사주에서 이 태어난 날이 해당되는 것이 그 사주체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날보다 위에 이렇게 있는 것도 우리가 월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연주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조금 위에 있고 연주는 더 많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주는 내 부모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월주를 보면서 부모의 무대를 우리가 대략 유추를 해나가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부모뿐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자전이 움직이는 것은 지구 공전의 궤도상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월은 공전의 궤도상입니다. 그래서 이 월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일주가 사람이 살아가는 그 무대, 환경의 무대. 그래서 월을 보면은 그 사람의 환경의 무대가 어떤지에 대해서 대략 윤곽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을 봄으로써 이 연은 바로 그 큰 흐름, 맥락. 그 사주체에서 더 큰 흐름이면서 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연이. 이게 뭘 의미하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느냐?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혹은 사람이냐, 동물이냐까지. 그럼 정말 중요한 게 연이죠. 네네. 근데 사람들은 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럴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쯤에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라면은 자, 내가 누구네 집 태어날 거야, 지금? 예를 들어, 누구네 집, 어느 나라, 누구 아들, 누구 딸로 태어날 거야? 우리가 선택한다라면
뭐 우리 부모님도 좋지만 다음에 선택한다면 조금 더 뭐 하다못해 이건희 집안 태어나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주를 볼 때는 이미 그런 것들은 정해진 상태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모든 게 정해진 상태이다 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서 그걸 따지지 않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는 이미 굳이 따진다면 연, 월이 아니고 일의 시점에서 이 기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일의 기준에서는 월과 연이라는 것은 과거의 문제. 그러니까 누군가 태어난 사람의 과거는 부모 세대의 문제 혹은 조부모 세대의 문제. 그래서 연은 바로 조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주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연을 보면서 네 조상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상징을 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그런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다 완벽히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버릴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을 얘기할 때가 바로 부모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궁합이라는 걸 볼 때 연끼리 이렇게 서로 이제 상충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을 한다면 조상 자리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있는 거고. 월끼리 문제가 있으면 바로 부모 자리 쪽에서 뭐가 안 맞는다. 그런데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게 조상이 중요할까 내가 중요할까? 내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후대를 갈수록. 옛날에는 집안이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후대를 갈수록 내가 중요하다 보니까 바로 일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또 뭡니까? 일끼리를 또 따집니다. 일.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사주를 봅시다. 이 사주에서 이게 나라면은 이게 나라고 치고 나중에서도 이 천간이라는 게 나의 기준이 되고 이 지지가 나하고 바로 한 몸인 거, 내 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칠 때 뭐가 될까? 내 몸이면 부부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남자 기준에서는 아내라고 하고 여자 기준에서도 아내라고 하기도 하고 간혹은 남존 여비 사상에서 남자일 경우는 월이 아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바로 배우자의 개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누구일까? 그럼 시. 요 밑에 시주는 내 기준에서 내 아랫사람이니까 누구일까? 자식을. 그렇죠. 주로 자식의 형배들을 바로 논한다든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암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성립이 되냐면 시간을 가지고 논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나보다 후대에 형성되느냐 빨리 늦게 형성되는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로써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실제 그렇게 암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시간의 관계가 기존에 설정이 있는데요. 나에게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배우자를 의미하는 그런 오행들이 습관들이 나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내 배우자가 나보다 위 사람일 수 있다. 그럼 나이가 많을 수 있다. 그럼 남자 같은 경우는 연상의 여인을 인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 거고. 예를 들어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물론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시신 기신 즉 나한테 이로냐 기로 분리하냐 구분해서 용신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용신은 무슨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쓰임새가 좋은 필요한 오행 내지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남자인데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그 재성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가장 필요한 용신일 때 뛰어난 아내를 만날 수 있고 돈도 잘 버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나보다 위 연이나 월에 있다면 우리는 연상의 여인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게 기운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항상 정확한 것은 뭡니까? 이 사주명리가 항상 정확한 것은 올해 이분이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바로 이것이 항상 정확한 거지 나머지 것은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박상인 아나운서가 운이 좋으니까 올해 자꾸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여기 담당 PD님 운이 좋아지니까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좋아집니다. 우리 누군가를 볼 때 운의 흐름, 석가리듬이 좋아지는데 그럼 뭐라고 하냐. 진급할까이라고 물어봅니다. 진급한다고 대답하지만 진급한다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왜? 화분처럼 이 사람이 운이 좋아지는데 진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 스카우트 당할 수도 있죠. 왜? 진급을 거기서 안 시켜주면은. 아니면 보직 변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듯이 바로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인 거고 우리 삶 속에 정해진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흐름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사주를 놓고서 딱 찍어서 올해 뭘로 몇 월 며칠 진급한다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큰 흐름을 찾는 것. 다시 말해서 사주 명리학은 한 사람 삶에 대한 시간의 궤적을 찾는 것이지 미주알, 고주알 모든 것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신비를 버리시고 조금 더 폭넓게 보신다면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지혜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말씀 들으신 것처럼요, 사주팔자는 이 시간의 흐름선상에서 바라봐야 하는데요. 사주팔자를 제대로 좀 보기 위해서는 오늘 강의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사주팔자와 관련된 내용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주팔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